JMTV 김치은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들은요, 바로 7시리즈, 그 중에서도 고민이 될 법한 차량들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번에 고민편 그 두 번째 차량은요, 740을 사야 할까, 750을 사야 할까, BMW 역시 상징은 실버일까, 대형 세단은 블랙일까, 고민될 법한 차량들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꿀팁으로 1륜과 4륜 그리고 배기량이 다른 두 차량의 연비까지도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다른지 훑어보기 전에 두 차량의 제원 먼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버 차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만 킬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배기량은 2976cc, 바로 3000cc가 되는 740Li 롱바디 모델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갈소린 모델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쪽에 있는 블랙 차량 같은 경우에는 750L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2011년식에 85,000km 주행을 했는데요. 약간의 주행거리와 연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두 대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11년식의 85,000km 혹은 2010년식의 6만 킬로, 740이냐 750이냐, 2륜이냐 4륜이냐, 실버냐 블랙이냐, 그 고민 한번 오늘 타파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다른 게 옵션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보면요, 휠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실버 차량의 휠 먼저 보시면 가장 클래식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큰 특이점이 없는데 옆쪽으로 넘어오셔서 750Li X드라이브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두 가지 투톤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휠과 타이어를 보시면 느꼈을 거예요. 두 개 다 공통점으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전방, 측방, 전측방 카메라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점 두 번째, 바로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블랙 컬러 X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7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측면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740L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빠져 있어서 측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버 모델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큰 이색은 보이진 않는데요. 안쪽 옵션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떤 옵션들이 있나라고 보시면 핸들 왼쪽에 보시면 확실히 버튼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첫 번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만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이나 사각지대 같은 안전 옵션들은 빠져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도 시트 사용감이나 핸들 사용감 쪽 보시면은 확실히 6만 킬로라는 짧은 주행거리답게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뒤쪽 그리고 뒤 휀더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스크래치가 지금 운전석 쪽에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이 범퍼와 이어서 보실 때에도 이색 차이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후미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로 넘어와서 우리 감독님이 바로 750과 740 같이 함께 비교를 해 주시더라도 놓고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디자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cc 차이는 조금 많이 나는데요. 740은 3000cc라고 말씀드렸지만 7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4400cc라는 고배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3000cc인 만큼 당연히 연비적으로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트렁크를 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인 연비상 8.5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1만 킬로 주행했을 때 176만 원이라는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강의 가성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큰 덩치에 비해서 8.5라는 연비면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어서 조수석 쪽을 넘어와서 보도록 할 텐데, 조수석 쪽에도 가장 큰 메인 포인트, 특히 실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와 앞도어, 뒷도어 사이에 이색을 많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스크래치가 있어서 있기는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 오시면 보닛 쪽에 미세하지만 실 스크래치가 하나 있어요. 요 정도 스크래치만 지금 하나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뒷좌석에 있는 메인 옵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에 왔을 때 확실히 롱바디다 보니까 레그룸 자체가 넓은 거는 당연하고 어떤 옵션들이나 궁금하실 거예요. 740이라 놓고 봤을 때 730보다는 옵션이 많긴 하지만 750, 760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옵션적인 부분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옵션이 빠져 있었던 만큼요. 하지만 옵션이 꽤나 넉넉히 들어가 있는데요. 대형 세단, 역시 억 단위 넘어가는 세단답게 사이드 쪽 보시면은 사이드 쪽 선쉐이드 그리고 후석 선쉐이드는 모두 다 전동으로 이 도어 트림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옆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각도 조절까지 되는 후석 모니터, 듀얼 모니터로 지금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로 넘어와서 보시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친구는 4인승일까 5인승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4인승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운데 센터 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이 친구는 열통매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뒤쪽에 열선, 통풍은 앞쪽에 있는 버튼에서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이 센터 콘솔을 내리시게 되면은 메인 시트, 전동 시트 조절이라던가 오디오나 혹은 후석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상단 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수납 공간이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리모컨으로도 별도로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3연 독립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측 좌측 좀 시원하게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모시는 용이로나 패밀리카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거 보관하시는 분 없는데 진짜 차 깨끗하게 관리하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도 그렇고 이 앞에 부분, 발받침 부분 자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통은 순정 매트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없는데 해당 차량은 순정 매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굳이 코일 매트나 벌집 매트로 안 하고 이 순정 매트로 사용하시는 게 더 고급진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조수석 쪽 시트 보시면 사용감 자체가 제로예요. 한 10대 번이나 앉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트에는 사용감이 전혀 안 보이고요. 자, 그러면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 공간으로 왔을 때 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마 헤드업 디스플레이밖에 없는 버튼, 그리고 아마 핸들 컨디션, 그리고 열선 시트를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핸들 컨디션에 있어서 따로 뭐 백화 현상이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이 땀에 의해서 벗겨지는 현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6만 킬로 하는 것 자체가 2010년식이면 14년도가 됐는데 6만 킬로 하는 거 정말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운행을 안 하셨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BMW 차들만의 특징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가솔린 차량이지만 디젤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애초에 BMW가 그렇게 만든 차량인데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라고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BMW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 드라이빙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숙성을 좀 강요하는 차량이라면 이 BMW는 펀 드라이빙 때문에 애초에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 자체가 꽤 큽니다. 그리고 고성능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크기도 하고요. 정숙한 차량을 원한다면 벤츠, 하지만 남자라면 달릴 거라면 BMW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어와서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조금 길게 가로로 뻗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친구 서라운드 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 어시스트 라인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전방 측방에 있는 서라운드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측방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대기 중인 750 모델까지도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게 깨끗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바로 이 고질병이죠. 이 송풍구 버튼이 까짐이 살짝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로 보시면 이 크롬으로 위에 덧댈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키 개수 그리고 컨디션 중요하실 텐데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거의 새 차키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하셨고요. 메인 차키는 해당 차키인데 살짝 보시면은 군데군데 흠집이 있는 거 맞으면 아마 케이스 없이 이 차키만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흠집이 많은 게 거슬리신다면은 이 해당 서브 차키를 메인 차키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8.5라는 연비 대형 수단 치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1만 킬로 탔을 때 얼마 나왔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176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 킬로 주행했을 때 176만 원이라는 금액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고배기량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3000cc지만 7시리즈의
정도의 롱바디 바디감 그리고 주행감까지 즐길 수 있는 740 Li 모델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0 Li 모델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1년식에 85,000km 주행했지만 블랙 차량이다 보니까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쪽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흠집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닛 쪽 보시면은 살짝 미세하지만 스톤칩이 살짝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 보이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카 진단 차량 확인되고요. 엔카에서 보장하는 차량입니다. 쭉 이어서 이 친구 휠 타이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던룹 타이어로 굉장히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 가기 전에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양이 궁금하실 텐데 트레드 양으로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엣지 부분만 놓고 보시더라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어서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안쪽을 봤을 때 시트, 핸들 컨디션 같이 함께 보면서 핸들 왼쪽에 있는 옵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무슨 버튼들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 다음에 긴급 제동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안전 옵션에 있어서는 요즘 차량에 가깝게 준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부터 뒤 도어, 뒤 휀더 쭉 이어서 보고 있고요. 후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엉덩이에는 따로 X드라이버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해당 차량은 X드라이버 760 Li 모델로 다른 모델입니다. 특히 빗길 같은데 혹은 아니면은 겨울철 블랙 아이스가 생겼을 때 유독 이 친구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사륜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것 뿐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쭉 보면서 이 트렁크 공간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의 배기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배기량입니다. 4400cc라는 고배기량 차량인데요. 이 친구의 연비는 7.5 정도로 공인 연비가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1,500원대로 가솔린으로 놓고 계산을 했을 때에는 1년에 200만 원 정도, 한 24만 원 정도 740 Li와 가격 차이가 살짝 발생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20만 원대 단위라는 게 누군가에겐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이 연간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륜이라고 혹은 고배기 차량이라고 해서 덜컥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배기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저속 주행을 할 때보다 고속 주행을 할 때 훨씬 더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당 차량이 더 제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측면을 쭉 마저 보면서 말씀들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고배기량이면 자동차세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연식이 꽤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4400cc인데 반해 114만 2,7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0 Li 같은 경우는 3000cc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해요. 77만 3천원으로 조금 더 많이 저렴해지긴 합니다.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열에 지금 타 있는데요. 아마 혹시 옵션의 차이점이 느껴지셨나요? 바로 도어 트림 쪽 보시면 보이는 건데요. 우드 트레인 아니요. 그거 말고 우드 트레인 말고 한 개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동일하실 거예요. 바로 사이드 쪽에 있는 전동 선쉐이드, 후석 선쉐이드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바로 밑에 있는 버튼인데요. 740 Li 같은 경우에는 이 안마 시트가 없었다면 이 해당 7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마 시트가 플러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후석 모니터까지는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750 모델과 740 모델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740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수납 공간이 들어가면서 4인승 모델이었다면 해당 차량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5인승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위가위보서 진 사람이 앉는 정도의 좀 불편한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4인승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콘솔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측면에 놓고 봤을 때나 위쪽에 있어서 옵션 그리고 센터 콘솔에 있어서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옵션들은 모두 다 동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마 시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750 Li만의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안전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로 넘어왔을 때 아마 이 버튼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긴급제동, 차선 유지 보조장치, 차선 이탈 경보장치,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11년식,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13년 전, 12년 전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구형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외관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전혀 구형틱하지 않고 안에 옵션도 놓고 보더라도 전혀 구형틱하지 않게 최신 안전 옵션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이 옵션들 때문에 740과 750 중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보니까 선뜻 선택하기에는 많이 어려웠던 옵션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텐데 3000cc와는 다른 엔진 소리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카롭게 우웅 하는 소리 아마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백이랑 차랑 같게 사운드가 조금 더 예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친구 일단 후방 카메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를 한번 보게 되신다면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740과 좀 다른 점이라면 해당 차량은 차량의 측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전 측방 모습까지도 깔끔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정도 카메라 기술이었으면 거의 어라운드 뷰가 가능했을 텐데 왜 전방 카메라만 빼고 이렇게 서라운드 뷰로만 카메라를 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측면에 있는 카메라들 때문에 특히 이 각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빨간 라인과 초록색 라인이 보일 텐데요. 이 최대 거리부터 내가 움직이는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둥이나 옆에 측면에 있는 사물에 부딪히는 데 있어서의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핸들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6만 킬로보다 조금 더 뛴 8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송풍구 버튼에 있어서는 오히려 컨디션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는 전 좌석, 전 시트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뭐 오토홀드나 전자 파킹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차 키 컨디션 궁금하실 텐데 키 컨디션도 지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40과 750Li를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두 대 모두 다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안전 옵션 차이 그리고 안마 시트 정도까지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740 모델이냐 750 엑스드라이브 모델이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법한 바로 그 차량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10년식과 11년식 6만 킬로와 8만 킬로 그리고 완전 무사고와 두 개의 교환 뿐만 아니라 3000cc 대 4400cc 그에 따른 자동차세까지도 77만 원과 114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기량 때문에 있는 연비 차이도 있을 텐데요. 8.5 기준 176만 원, 7.5 기준 연간 200만 원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차이, 적지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두 차량의 가격은요. 잘 들으세요. 1,6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 건가요? 블랙인가요? 실버인가요? 사륜인가요? 이륜일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회 시승이 가능한데요. 차량 금액의 10% 예치금 100만 원만 지불해 주시면 총 3일간 편하게 시승이 가능합니다. 시승 기간 내에 어디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정비소 가서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세단, 그것도 수입 대형 세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점검 받아보시면서 소모품 기록이라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아끼고 현명한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3일 시승 후에는 언제든지 3일 기간 내에 반품까지 가능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엔카와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엔카 보증 받은 차량들이긴 하지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가격 1,670만 원의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